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와 관련돼서 저와 도의 의장님께서 함께 기자분들에게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저희 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저희 특별자치도와 저희 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연내에 도민의 손으로 직접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찬성하면 오는 2026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도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정책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요구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불러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도정은 광역과 기초 간 최적의 사무 배분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 사무임에도 도민이 불편하거나 이미 광역화되어 기초에서 바로 수행할 수 없는 대중교통,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상하수도 등은 단기적으로는 광역에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기초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과 전기사업, 인허가 등 주민 밀접형 사무도 기초에서 수행합니다. 또 제주로 이양된 정부 사무 5,321건 가운데 공장 설립 승인 권한과 휴양 펜션 인허가 등 1,292건도 기초에서 담당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주민들 가까이에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도민사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사무배분 최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저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가진 강점과 특수성을 살린 정책으로 지역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첫째,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계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기반이 구축될 것입니다. 넷째,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정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제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의 선도 모델이 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의장 이상봉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첫걸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함께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8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2006년 출범한 8대 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 재개정 건수는 112건이었으나 지난 11대 의회에는 726건으로 6.5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내 유수의 기관단체 평가에서 매해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우수조례상, 우수의원상을 수상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2위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뜻을 더욱더 제대로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에는 힘에 부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기초의원의 역할과 광역위원의 역할을 더해 이양된 국가기관과 국가사무의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도민들의 요구를 더 충분히 받아내는 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느끼는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한 공감과 개선 필요성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특별자치 새로운 모형으로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통합을 저해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빠르게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분권을 선도하는 특례지역입니다. 우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며 여전히 대한민국의 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그 위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에 걸맞게 도민의 뜻을 중심에 두고 대의기관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의 성과 그리고 대부분 지표를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 이양된 것과 그리고 인구와 관광객, 지역 내 총생산 등의 변화, 추이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종과 강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기여했다는 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및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시했습니다. 국가, 광역, 기초사무, 도 집중,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낳았다는 점과 행정시 자체 사무처리의 한계를 낳았던 문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 특별법이 개정돼서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주민투표의 요건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추진 경과는 민선 5기에서 7기까지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가 되었지만 도의회 및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불수용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는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정했다는 내용을 행계의 권고 내용과 도의사의 수용 내용, 시군 기초자치단체, 세계 행정구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여론도 각종 여론조사의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세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으로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안은 대상을 세계 기초자치단체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를 설치하고 실시하는 구역은 저희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형식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개편안과 행정체제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략적인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사무를 어떻게 한다라는 계략적인 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도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행안부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투표 여부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면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성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2026년 7월 출범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 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세계 행정체제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새로 마련돼야 하고 그리고 광역과 기초의 사무에 대해서도 저희 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명확히 법적으로 구분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예를 들어 선거구 획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도의회와 협의하에 관련 내용들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무조정실에 제시하는 내용과 행안부에 제시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가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자료는 다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 그리고 국무조정실과의 협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20년 전에 2005년도 6년도 출범의 과정에서 주민의 어떤 준비 정도 토론 저는 그때보다는 원탁회의라든가 도민 공청회 등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더 많은 토론이 또 의견 수렴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반이라는 것은 또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도민의 선호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선호도를 주장하고 또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저는 자연스럽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도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반의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주장을 더 펼치는 과정도 더 자연스럽게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 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이제 확대돼서 4개의 광역자치단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이나 세종과 제주는 단일광역 행정체제로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됐던 강원과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현행 기초자치를 유지하는 채 특례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우리가 7단계 제도 개선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3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고요. 전라북도는 2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특례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제주도의 사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제주도가 권한 이양 받은 것들을 먼저 분석해서 거기서 선택적으로 추가 법 개정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받아온 특례나 권한이양을 다시 돌려주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지금 현재 지방분권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봤을 때 9월까지는 적어도 주민투표 요구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2달 정도의 협의 과정이면 충분히 결론 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요구한 다음에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물리적으로 최소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준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2달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여를 도지사라는 단일광역 행정체제 단체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당시에는
행정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제왕적 도지사를 내려놓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론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부분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업무를 해보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권한이 이양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사무도 더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의 잠체장과는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서 광역사무를 일정 정도 기초사무로 넘기긴 하지만 법인격의 대표는 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저 또한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위임 조례를 갔다 하더라도 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저한테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초사무가 분명하고 기초사무에서 행정시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도민들은 도지사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결정을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이 경향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체 예산 편성권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자체 인사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도지사한테 더 권한이 집중되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물리적으로 저는 이 모든 권한을 업무를 처리한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2배, 3배 그건 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의 종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빨리 꼭 그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서 저의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장님 말씀. 예, 의장 이상봉입니다.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014년에 의회에 입문해가지고 한 10년간 생활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4개 시군 체제에서의 장단점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나름대로 법인격 있고 시장을 직선제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든 수건 사업들을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소통해 나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18년이 지난 현재 나름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지금에는 갖고 있는 지역, 노영이면 노영, 그러한 주민들의 다양한 이유와 요구들을 반영시켜 나가기에는 상당히 집행과 협업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거친다면 지금보다 더 주민의 서비스들을 더 높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이름은 달리하지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모든 분들이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총의를 모아가지고 주민투표로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 정수의 문제보다 우리가 특례를 더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권한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사무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수에 있어서 반영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행안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행안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더 설명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플랜 B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2026년에 도입 못하고 2030년에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건 제가 도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될 수 있죠. 최선을 제가 원래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한 그런 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들을 보장받고자 하고 또 행안부에서는 그런 협조들을 그간의 18년간 우리 특별자치도로 해나가면서 지방 분권 시대의 이 모범으로 해왔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 주셨던 그런 바램들을 잘 전달해 가지고 그런 속에서 행안부를 잘 답변들을 받아와 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그 계획대로 시기대로 해 가지고 도민들이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오영훈 도정과 제도에는 같이 발벗고 뛰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특별히 빨간 넥타이 매고 오신 이유가 있나요? 저 사진이 오늘 넥타이입니다.